안녕하세요. 개인 프로젝트로 자취인을 위한 커뮤니티 앱 홈 언론을 제작한 윤희지입니다. 네, 처음에는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주차별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앱 동작 시연,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이슈 사항,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요즘에 저 역시도 자취를 시작하면서 자취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일이 많았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이런 자취하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자취 생활 정보도 얻고 서로 사는 얘기들도 공유를 하면서 자취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취인 커뮤니티 앱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구현하고 싶었던 부가 기능들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느껴져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판 CRUD 기능을 구현을 해보자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플러터로 구현을 했고, 백엔드는 이제 스프링 부트, DB는 MySQL, 레디스를 사용했고,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중심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고자 JPA를 사용을 했습니다. 작업은 커밋 내역 기준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을 했고, 노션에서 에자일 보드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습니다. 어떤 게 완성됐고 진행 중이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을 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다음에 할 일을 빨리 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었고, 또 프로젝트 진행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실제로 개인 프로젝트 작업 중이던 에자일 보드 캡처 화면인데요. 그 백로그에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야 할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적어두고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싶은 것들을 스프린트 텀으로 옮긴 다음에 실제로 작업 중인 것들은 인프로그레스로, 작업이 끝난 것들은 리뷰 쪽으로 넘겨 검토를 한 다음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컴플리트 구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작업 중에 작성했던 백로그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협업 상황에서 에자일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지금은 개인 프로젝트지만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누가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백로그 제목을 짓기 위해서 신경을 썼었고, 석세스 크리테리아나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도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최대한 정확한 워딩으로 쓰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그 투두와 석세스 크리테리아에 들어갈 사항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적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로그 하단에는 작업 중에 생겼던 이슈들과 그 이슈 해결을 위해서 시도했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기록을 했었고, 이게 좀 중요한 이슈거나 혼자서는 안 풀린다 싶은 이슈들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그 따로 이슈 게시물을 작성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음 분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백로그가 투두의 그 리스트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 투두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들어간 파일들을 추려서 그 백로그 태그를 붙여서 커밋을 진행했습니다. 백로그 태그랑 커밋 메시지 태그를 일치를 시켜서 실제로 백로그가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매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로그 하나가 이제 완료되면 그 시점에 커밋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백로그 작업 하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드래프트 PR을 넣어서 현재 작업이 이만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식으로 GitHub에 로그에 업로드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주차별로 진행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에 진행했던 기능은 회원가입 서비스를 위해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옆에 커밋 로그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 백로그 태그랑 이 커밋 메시지의 그 태그를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
1주차의 인프로그레스에 남아있는 그 홈얼론 9번 백로그 같은 경우는 아직 작업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커밋을 하고 드래프트 PR을 넣은 상태로 이제 깃허브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2주차는 커밋 로그 보시면 1주차에 구현했던 코드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 수정을 하기도 하고 로그인을 위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작업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한 이슈 사항을 커밋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커밋 로그에 해당하는 백로그 사항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 2주차 작업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16번 백로그 작업이었는데요. 1주차에 만들었던 회원가입 UI 중에서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폼 필드 위젯 컴포넌트를 구현을 했었는데 이를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텍스트 폼 필드 위젯이 상위 위젯인 폼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줬어야 했는데요. 처음에 구현했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이게 회원가입 폼이 아닌 다른 폼에서는 이 텍스트 폼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 다른 상위 위젯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 폼 필드를 다른 데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위 위젯의 데이터 전달 방식을 변경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이 16번 백로그를 개별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 백로그를 또 기존의 회원가입 UI를 만들었던 백로그 이슈 기록칸에 따로 링크를 걸어둬서 변경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진행 과정인데요. 이 3주차를 했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백엔드 쪽에서는 JPA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엔티티 사이에서 매핑시키는 것 그리고 매핑된 엔티티 데이터를 조회할 때 생기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었고 프론트 쪽에서는 구현을 이제 하고 있었던 메인 페이지랑 메뉴 UI랑 게시판 UI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모두 사용자 로그인 상태가 그 필요한 백로그를 드렸어요. 이거를 프론트 서버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구현 완료가 되도록 백로그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거에 막혀서 다른 투도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커밋을 못해서 좀 약간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작업 진행이 조금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백로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주차별로 한 번씩 중간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 강사님에 대해서 백로그에 대해서 리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작성한 백로그가 모듈 베이스로 작성이 되어서 기능들이 모두 한 군데 옆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피드백을 주셨었고 그 문제가 됐던 사용자 로그인 여부 확인이라는 투두를 아예 다른 백로그로 분리를 했고 사실상 메뉴 UI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백로그였기 때문에 메뉴 UI 구성만을 위한 투두리스트로 변경을 하고 비슷한 상황이던 다른 백로그들도 수정을 해서 약간 정체되었던 작업들을 마저 진행을 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4주차 과정입니다. 4주차에는 그 게시판 CRUD 구현이랑 여기 초록 색깔 박스로 쳐놓은 게 그 강사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백로그로 분리시켜서 따로 작업한 그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는 백로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로그아웃과 회원정보 페이지 UI, 회원정보 수정, 회원정보 탈퇴 기능을 모두 이 4주차에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생각도 못한 에러들과 이슈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가지고 진짜 너무 지연이 돼서 회원정보 페이지 UI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완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 백엔드 쪽을 미리 다 만들어 놔서 프론트 쪽에서는 그냥 동작하는 것만이라도 보여주자 하는 마음에 정말 그 동작이 돌아가는 것만 확인이 되게 만든 게 너무 아쉽고 이거 말고도 원래 구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시간상으로 구현을 하지 못한 것과 구현을 하긴 했지만 짜잘한 이슈 사항이 남아있던 것들을 해결을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미완성으로 마무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대운전 파트에서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 다시 4주차 작업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주차 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기억에 남았던 작업이 이 게시판 UI를 구현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작성한 그 게시판은 비록 카테고리는 다르게 분류가 돼 있지만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이 똑같았기 때문에 보드 리스트 뷰라는 위젯을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게시물 상세 페이지 UI 구현을 위해서 이 보드 리스트 뷰의 내부 코드를 수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보드 리스트 뷰를 컴포넌트로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각각의 게시판 페이지마다 하나씩 넣어놨더라면 각 페이지마다 똑같은 코드를 하나씩 다 바꿔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다행히 분리를 시켜놔서 한 곳만 수정하고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작업 생산성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조금 체감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작 시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메인 화면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 게시글 목록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었고, 여기 좌측에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로그인 상태가 아닐 때 보여지는 메뉴 화면이고요. 이렇게 게시물 목록을 누르면 해당하는 게시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게시판에 따라서 위에 이렇게 앱바에 제목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띄우게 만들어 놨고, 로그인 화면으로 가면은 여기 아래쪽에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글귀를 누르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유효성 검사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면 중복 여부를 이제 스프링에 요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도 실시간으로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과 같이 닉네임도 중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중복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중복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가 띄워지게 만들었고, 이렇게 중복 확인을 거치고 나면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완료가 되면 이렇게 회원가입 완료를 알려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메뉴를 다시 눌러보시면 아까 전에 회원가입 때 입력했던 닉네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메일 계정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상태로 이제 메뉴에 진입을 하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게시물 작성, 내정보 보기, 로그아웃 메뉴가 추가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시물 작성을 해볼 텐데요. 게시판 선택은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원하는 게시판을 이렇게 고를 수 있게 구현을 해놨고, 게시물 등록을 성공하면 내가 작성한 게시판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게시물 목록에서 이렇게 작성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시물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물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진입을 할 수 있고,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아래쪽에 이렇게 게시물 수정하기 버튼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쓴 게시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게시물 수정 버튼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게시글을 수정하고 싶다면 버튼을 누르고 게시물 수정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가 작성한 게시물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정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삭제는 마찬가지로 수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물 삭제하기를 눌러서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로그아웃 기능인데요. 로그아웃 기능은 이게 로그아웃이 되긴 되는데 화면이 새로 고침이 안 돼서 이렇게 한번 메뉴를 내렸다 켜줘야 바뀌는 게 나름 이슈라면 이슈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얘는 따로 잡지를 못했고, 다음으로 그 내정보 보기 페이지를 위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내정보 보기로 가시면 이게 가장 마지막에 커밋했던 내역인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정말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닉네임 중복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변경하기를 누르면 실제로 변경이 된 걸 아까 화면을 이렇게 한번 강제로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변경된 닉네임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 기능인데 내정보 페이지에 가면 맨 아래쪽에 회원 탈퇴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탈퇴를 하시겠냐는 알림창을 띄우고 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회원 탈퇴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이메일로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이렇게 가입된 사용자가 아니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이 정보가 완전히 삭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발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주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주차에 발생했던 이슈는 다 프론트엔드 관련했던 이슈인데요. 플러터를 정말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때 발생했던 이슈들도 되게 간단하게 그냥 구글링해서 고칠 수 있었던 이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서버와 통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이거 이슈는 그 작업을 할 때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 그 IP 주소가 인터넷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예전에 입력했던 IP 주소를 그대로 써서 그 요청하는 주소가 자꾸 틀렸으니까 요청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거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해결을 하는데 시간 자체는 이제 많이 들였던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1주차 이슈에서 약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이슈가 있었는데 텍스트 필드가 여러 개 활성화된 상태에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이 텍스트 필드가 자기 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가 생겼던 이제 결론은 이 텍스트 폰 필드 안에서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포커스가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가는 그 포커스 노드 리퀘스트 포커스 요게 실행이 돼서 자꾸 이게 계속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는 이 발리데이트 메서드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는데, 제가 이 발리데이트 메소드를 그냥 인터넷에 유효성 검사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그냥 가져다 쓴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입력을 했을 때는 문제없이 잘 된다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를 좀 깨닫게 되고
남이 그 가져다 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분석을 안 한 상태로 그냥 갖다 썼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어디서 발생한 건지 파악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걸렸었고, 네,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가져다 쓴다면 최소 어떤 로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파악은 좀 하고 갖다 써야겠다. 요런 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주차 이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플러터 쪽 이슈는 예, 세큐어 스토리지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을 때 그 SDK 버전 문제로 버전을 낮추면서 발생했던 이슈가 뭐 간단하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를 잘못 짜서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던가 UI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플러터 쪽이 위젯에 대한 그 위젯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단순한 화면인데 그 만들 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었고, 이 스프링 쪽 이슈도 정말 그냥 코드를 잘못 짜서 생긴 이슈였는데, 그 로그인 서비스가 리턴하는 토큰 값을 확인한다고 로그인포에 한 번 돌리고 리턴 쪽에 한 번 돌리고 총 2개의 토큰을 리턴하게 짜놔가지고 그냥 그래서 토큰이 단순하게 2개가 생성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 이슈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게 그 스프링에서 보는 스트링 데이터를 받고자 할 때 계속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혼자서는 너무 해결이 안 돼서 이슈에 기록을 하니까 감사하게도 다른 분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해가지고 역시 문제가 생기면 이슈를 빨리 써서 공유를 하는 게 문제 해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느끼게 됐었고요. 이 이슈는 또 결론적으로 스프링이 스트링 타입으로 보낸 유저 토큰을 정말 스트링으로 받지 않아서 생긴 이슈라고 저는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프링에서 로그인에 실패를 했을 때 스트링으로 이미 숫자 값을 리턴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를 변경을 하고, 그 플러터 쪽에서 일부러 로그인에 실패를 해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보낸 값을 플러터 쪽에서는 그 인트로 받는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러 메시지에서 인트는 스트링 서버 타입이 아니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네, 확실히 얘가 잘못 받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해결은 그 플러터의 레스폰스 객체 필드 타입을 바 타입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여기 로그인 성공 실패를 그 분기하는 if문 쪽에 강제로 이렇게 투스트링으로 형변환을 시켜줘서 원래 약간 의도했던 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주차에서는 그 플러터 쪽에서 그 동기 처리, 비동기 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용자가 로그인 상태인지 플러터 서버에서 판별하는 기능 자체를 구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스프링 서버가 보낸 객체 정보를 다시 플러터의 객체로 변환시켜서 그 받아오는 그 과정 자체를 구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경우는 그 엔티티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그 JP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겼던 이슈였고,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막 자료를 열심히 막 찾아봤는데 오히려 막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 모르는 개념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약간 수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 이슈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슈를 기록을 하니까 그 비슷한 이슈를 겪고서 해결했던 분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셔서 네, 감사하게도 이슈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에서 발생했던 이슈입니다. 플러터 쪽에서 로그인 상태를 관리하려고 프로바이더라는 패키지를 새롭게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사용법 자체가 이제 사용법을 잘 숙지를 하지 못해서 생겼던 이슈고, 그래도 구글링으로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그 스프링에서 받은 게시물 데이터에서 한글이 깨지는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요것도 간단하게 구글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엔드 이슈 중에서는 이 프론트 서버의 리퀘스트 데이터를 널로 받는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이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정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치고 있어서 이게 생겼던 이슈였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서버끼리 통신을 할 때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걸 완전히 생각을 못하고 컨트롤러 파라미터 쪽에 리퀘스트 바디 어노테이션을 쓰지 않아서 생겼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클래스도 아예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이 빼먹을 리퀘스트 클래스도 추가로 작성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데이터를 잘 받아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는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해결은 했던 이슈인데, 그 인텔리지 얼티밋을 쓰다가 라이센스가 만료돼서 커뮤니티 버전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서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서버를 돌리는데 갑자기 잘 되던 서비스가 일레갈 스테이트 익셉션이 뜨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그냥 그 에러 메시지를 긁어서 구글링 하니까 레포지토리에 쿼리 메소드 파라미터에 파람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냥 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원인이 뭔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점인데요.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하루 이상 붙들고 있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 시간 절약에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고요. 이거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전에는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정말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이게 무슨 소린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막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왠지 혼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막 매달리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진짜 허비했던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시간만 줄였어도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 아쉽고요. 다음으로는 그 강사님이 그 수업을 진행했을 때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의존성을 분리하고 유지보수의 용이한 설계를 엄청 강조를 하신 이유를 그 직접 이렇게 조그만 프로젝트라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말 약간 좀 수준 허접한 코드지만 그래도 만들다 보면은 고칠 부분이 정말 계속 보이고 그 상태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걸 만들면서 이게 꼭 변경이 돼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잦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고쳐질 거를 염두에 두고 코드를 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보고 들어서 이해한 것과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코드의 동작을 이해하고 이러는 게 실제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그 수업을 나갈 때는 그냥 강사님이 시연해 주시는 거 보고 이제 그 풀 해가지고 돌려보고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동작이 되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그냥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정말 매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에자일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면 프로젝트의 생산성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서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 기수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냥 프로젝트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하면서 복습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기 전부터 복습을 해도 어차피 프로젝트 진행할 때 많이 까먹으실 거니까 평소에 복습 정말 열심히 미리미리 해두시고 정말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